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 거래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기법 중에서도 특히 거래량 상투와 거래량 바닥이 길쪽 분석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이브 사례를 통해서 실전적으로 거래량 분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이 추가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어떤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저는 7대3, 기본적 분석이 한 70% 정도, 기술적 분석이 한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제 차트에 의존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기술적 분석도 우리가 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분석이죠.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은 순수 제 개인 의견인데요.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의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한다고 봐요. 그 수급의 흐름과 크기 전환점 분석에서 그 거래량 분석이 굉장히 뭐 핵심 요소라고 또 본다고 보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 거래 상투와 바닥을 알아야 성공한다. 그리고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의 주 지표가 봉 차트하고 이제 거래량과 이동평선이 주 지표고요. 나머지가 이제 보조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삼선 전환도 고전적인 거죠. 역시계 곡선, 뭐 이격도 분석, MACD, 뭐 스타캐스틱, 시계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주식을 처음 배울 때 한때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거래량은 선행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사실 선행 지표를 찾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나머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고 봐야 되고, 거래량은 선행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처럼 다른 모든 것은 속일 수 있더라도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주식을 이제 처음 배울 때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선배님께서 들려줬던 얘기인데요. 여전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 바닥과 이제 거래 상투. 특히 이제 그 거래 상투, 지금 오늘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거래 상투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래 바닥에서 주식을 또 팔면 안 되겠죠. 그 두 가지만 명심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사례 종목을 한 4종목, 5종목 정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례 종목은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이 지금 현재도 좋죠. 제가 지금 이 기간을 이제 캡처를 잡아서 지금 금년도 작년 6월서부터 금년 3월까지 캡처를 잡아서 지금 화면으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작년 6월 한 초중순경에 한 9만원대 한 중후반에서, 9만원대 중후반에서 이제 주력주에, 그것도 이제 핵심 주력주에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력주에 편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날짜를 보면 이제 2020년 9월 7일 날이죠. 9월 7일 날 거래 상투가 나올 때죠. 거래 상투가 나올 때 매도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얘기 같지만 20만 원에 파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넷마블이 철저하게 호재가 지배했거든요. 그리고 대중들이 시장 모두가 많이 흥분했어요. 그걸 거꾸로 매도할 수 있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실전에서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그 이후에도 제가 매도 그 부분은 넷마블 당시 20만원대 매도, 전량 매도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유튜브에도 당연히 올렸었는데, 댓글들을 보면 이제 시작인데 왜 파냐, 뭐, 그래서 좀 악의적인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그 제 얘기가 100%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0%는 거의 정확합니다. 거래 터지고도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당초 우리가 9만원 중반대 추천을 당시 목표 가격 20만원 제시했었거든요. 20만원이 또 예전에 역사의 고점이 또 걸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 화살표 보시면 이제 거래 바닥지, 여기에 거래 바닥지. 우리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거래가 크게 폭발적으로 터질 때 매도하면 되겠고, 주가 관리, 무조건 거래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죠. 주가가 관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된다.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에서 사면 되죠. 거래 바닥에서. 거래 바닥에서 사게 되면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이제 성공 투자에 바짝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넷마블 사례를 한번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사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워낙 많이 강조해드렸죠. 지난 올해 1월 10일 날이죠. 1월 10일 날 이제 거래 상투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뭐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그 전에 상승하는 과정 보면 눌림목, 중간중간 눌림목에서 어떻습니까? 거래량 절대 바닥이 아니죠. 거래량 상대 바닥입니다. 앞에 거래 고점 대비 상대 거래 바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좀 터졌을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거래가 죽을 때 눌림목에서 거래 바닥에 사는 게 맞죠. 거래 바닥에서 사게 되면 이제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당시에 뭐 장중에 8%대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 여러분들 그 지금 오늘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장중 거래 상투가 터지고 장중 최고점이 96,800원까지 갔을 때 시장 모두가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그리고 이때 또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에 의해서 올라간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96,000원 돌파할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래 상투,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거래 상투와 주가 상투가 일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이죠. 매수의 극점. 주가가 그러니까 10만원도 올라가고 12만원, 15만원 올라가려면 10만원이도 혹은 15만원 사주는 또 다른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96,000원대 살 사람들이 다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즉, 뭐, 바잉 클라이스, 매수의 극점이라는 표현도 되고, 혹은 매수가 완전 포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 기본적 분석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전제하에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면 말 그대로 효과적으로 또 특히 이제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그게 꿈에도 바라는 성공수에 바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사례가 되겠는데요. 1월 달에 거래 상투가 한번 나왔어요. 이때는 뭐냐면, 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를 돌파할 때입니다. 돌파 갭 상황에서. 주가가 신고가, 특히 이제 상장일의 최고가를 우리가 역사적 최고가라고 하는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그 엄마가 아가를 잉태하는 것 같은, 아가를 잉태할 때 그런 산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상투가 터져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터진다면,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 상투가 터졌는데, 이때는 뭐 아시겠지만, 액면 분할 발표 후에 거래가 3일 정지했다가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자, 그때 한번 우리가 상당 매도하고, 뭐, 나름대로 11만원 미만에서 다시 재매수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또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죠. 6월 24일 날, 너무 커다랗게 1,800만 주 달하는 거래 상투가 쳤어요. 이때 저희가 이제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이때 역시도 사실 그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거 뭐 충분히 뭐 20만원 돌파하고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중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동시에 흥분한 거죠. 그게 거래량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17만원대에서 1800만 주가 터졌다는 것은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해요. 1800만 주어치를 누군가가 팔았고 누군가는 1800만 주어치를 샀는데 산 사람들은 주가가 당연히 오르리라고 예상하고 산 거고 판 사람은 무슨 말이냐 이제 끝이다라고 팔았겠죠. 그런데 판 세력들은 대부분 다 뭐 100이면 100 다 이익을 본 세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산 세력은 왜 샀느냐 철저하게 호재가 지배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매수를 한 거고 판 세력은 뭐냐면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중되었던 그 흥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 거예요. 외롭고 고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어떤 관점에서 매도를 했고 어떤 관점에서 매수했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역시 실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근데 당사에서는 당장에 16만 원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을 본 거죠. 그래서 15만 원대 중후반에서부터는 이제 좀 매도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못 간다는 게 아니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충분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야지만 그게 이제 물량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는데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다시 재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주중에 오늘이 지금 이제 화요일이죠. 주중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월 말경에 또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예전에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4월 말경에 주력주에 편입했다가 거래가 터진 날이죠. 6월 달에, 죄송합니다. 5월 14일 날이죠. 5월 14일 날 거래 상투가 또 나오면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전량 매도. 근데 이 매도할 당시가 또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나왔죠.
그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설. 근데 그 설을 처음에 부인했지만 결국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이제 매도 메시지를 나가는, 전략 매도가 나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94만 8천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판 세력이 누구냐? 누군가는 또 굉장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조셉 그레빌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호재와 확신에다가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오늘 방송 통해서 이런 호재가 지면, 철저히 호재가 지면서 거래 상투가 터질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질 때, 폭발적으로 터질 때, 사서는 안 되지, 사서는. 피해야 되는 거죠. 종목이 여러분들 그 코스피, 코스닥 포함하면 2,000개가 넘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많은데 굳이 대중이 너도 나도 다 사고 싶은 대중 집단사가 동시에 다 매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굳이 우리가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노자 도덕경인가에 보면은 이제 반자 도지동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면 성공한다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대중의 집단 사고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중 집단 사고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바이오스는 또 이제 화살표 표시에서 다시 또 주력주에 편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팔고 또 재미있어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가 뭐 틀렸다면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실 그 저는 제 저점이 기울기가 본격적으로 체증할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그 추세 선상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월봉은 의미가 없고 지금 주봉을 보고 있는데요. 주봉이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1월 달에 한번 거래 상투가 나왔어요. 주봉상. 그 다음에 4월 달에 거래가 한번 터지고 6월 달에 한번 터졌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면 주가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모든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나 가벼워서 그런 거죠. 가볍다는 것은 수급체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수급체계가 좋다는 얘기는 뭐 궁극적으로 매집 상태가 좋다는 얘기죠. 매집 상태. 저는 이제 하이브를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블록들이 있었죠. 482만 주 블록들이 있었어요. 블록들 물량 자체는 이제 286만 주인데 나머지 한 200만 주 정도가 이제 그 새로운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 거래가 많이 터져. 이거는 이제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빼고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그 중기적인 어떤 거래량 추세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주봉상 거래 바닥에서 사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거래 바닥에서 사게 되면은. 자,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1월달 이제 1월달 출발점서부터 이제 추세선을 긋게 되면은 좀 아쉽죠. 그래서 31만 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31만 원을 많이 지킨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전개된다면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30만 원이 깨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 상승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차트 캡처를 예를 들어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12시 정각에 자스트 12시에 제가 그 캡처를 봤는데 당시 이제 거래량이 6만 9천 주였습니다. 6만 9천 주. 그렇다면 최근에도 계속 거래 바닥이 이어지는데 오늘이 거래 바닥, 오늘이 이제 거래량 상대 바닥이기도 하고 뭐 거의 절대 바닥에 불하지 않나 싶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매도 매수 관망이죠. 완벽하게. 그리고 주가가 이제 제가 그 지금 추세 지지선에다가 표시를 다 해놨죠. 추세 지지선에서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지지선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제 전시 중이라면 뭐 저지선이라고 되어 있죠. 뭐 우리가 뭐 650고지를 저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식으로도 어떤 그 화력을 동원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전에 뭐 낙동강 전선을 한번 살려볼까요? 낙동강 전선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지선이었죠. 그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적의 어떤 그 화력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거는 뭐 대략 한 1개 중대 정도만 투입해도 충분히 지지가 가능한 거예요. 1개 중대만 투입하더라도 지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적의 화력이 약하다. 적의 화력이 약하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 또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세가 좋다는 것을 뭐 의미한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선에서 많은 거래량이 아니라 적은 거래량을 지지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거래 바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2, 3일 정도가 최대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 자체만 크게 부러지면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이나, 뭐 모레 안에는 한번 그 커다란 양봉, 그것도 이제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이상 수반이 돼야지
아마 그 본격적으로 다시 그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끝난다고 치면 내일과 한 모레 정도 그때 안에 주가가 다시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량 수반 없는 상승은 의미가 없어요. 가짜예요. 반대로 거래량 수반 없이 주가가 빠져도 그건 가짜예요. 그건 다시 딱 돌려줍니다. 일단 그 제대로 이제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100만 정도 이상 수반되면서 양봉을 만들어지면 그때서부터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요번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앞전 고점이 대략 한 33만 원인데 33만 원 돌파해서 35만 원이죠. 35만 원을 돌파해야지만 이제 그 하이브의 본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금액과 이제 기간이 있고요. 정보는 저희가 이제 문자를 통해 문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1대1 전화 상담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가입했을 때는 제가 가입 안내 문자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한 3종목, 4종목 정도, 그다음에 주도주 논리 이런 비슷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다 투자 경력이 좀 많으신 베테랑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초보들이라든가 약간 말 경력이 적은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처음에 인사 말씀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문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읽어주는 건데 제가 이제 따복따복 설명해 드리면 좀 아무래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일단 그 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전화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